안녕하세요. 건치신문 편집위원 김철신입니다. 건치신문에서는 지나간 보건의료 기사를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찬찬히 살펴볼 기사는 9월 25일 안은성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보상본부 신임보건복지위원장 선출 우려라는 제목인데요. 이 9월 25일 날 쓴 기사를 보니까 아마 요때쯤에 보건복지위원장이 새로 선출이 됐나 봐요. 제가 알고 있기로 국회 원구성은 이제 7월 달에 된 걸로 아는데, 요때 이제 보건복지위원장이 바뀐 모양이죠. 바뀌었는데, 이 신임 보건복지위원장에 대해서 보상본부가 비판하는 그런 내용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 비판하는 성명서에 대한 기사인데요. 그러면 이제 신임 보건복지위원장이 누구길래 우려한다 했을까 하고 살펴보니까, 이게 김민석 의원이죠. 18년 만에 국회 복귀, 이런 기사가 났는데, 18년 전이면 그러니까 2002년이죠. 한일 월드컵 할 때. 그때 이제 국회의원 하다가 아마 저도 기억나는데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국회에 떠났었죠. 그러다 이명박 지금 그 감옥에 계시나? 나왔나? 하여간 이명박 그 전 대통령한테 졌던 그 민주당 후보가 김민석 의원이죠. 그때 떠났다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화려하게 컴백을 했네요. 근데 김민석 의원 하면 그러니까 2002년도에 진짜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서울시장 출마했다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차세대 리더 어쩌고 하면서 되게 유명했고, 또 이 정몽준 그 축구협회 회장하고 이 정몽준 의원도 또 그때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두 분이 합쳐가지고 당도 만들고 맹활약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정몽준 의원한테 갔다가 또 민주당으로 왔다가 이랬기 때문에 무상의료본부가 반대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한번 이제 찬찬히 뜯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반대하고 왜 우려한다고 했는지. 그래서 일단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나 이렇게 보니까 처음 원구성이 될 때 7월에 이제 그 당시 무슨 당이었죠?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인가? 거기서 이제 국회 복귀를 선언하면서 원구성이 됐을 때, 요때 보니까 위원장은 한정혜 의원인가 그렇고, 더불어민주당의 위원은 15명 이렇게 되는데, 요 안에 이제 그 김민석 의원은 없어요. 그리고 이 왜 교체됐나, 왜 새로 뽑았나 봤더니 한정혜 의원이 정책위 의장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책위 의장이 되니까 이제 보건복지위원장을 사퇴하고 새로 뽑아야 되는데, 요 보건복지위원 중에서 뽑은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이제 김민석 의원이 휘 이렇게 오셔가지고 보건복지위원장이 됐죠. 물론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보면 이제 정당에서 보면 뭐 보건복지 상임위원장은 이제 뭐 몇 선 정도 한 중진들이 보통 하니까 이게 정치적 역량이 좀 뛰어난 분이 하거나 아니면 다른 위원회에 있지만 이 되게 이 해당 상임위의 전문성이 크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에서 뭐 긴급하게 추진해야 될, 요새 같으면 아마 코로나가 창궐 하고 막 그랬으니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좀 뭔가, 혹은 보건복지에 뭔가 식견이 아주 뚜렷한 그런 분이 오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제 김민석 의원은 생각해보면 조금 뭐 이렇게 정치적 비중 하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전문성도 좀, 제가 알기로는 좀 전문성도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하여간 김민석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 비판하는지, 왜 우려하는지를 좀 살펴보면, 이게 이제 그 이유를 쭉 나열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이제 옛날에 민주연구 원장 할 때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을 목표로 하는 포럼에 참석해서 기념사를 했다. 뭐 이거는 뭐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뭐 민주연구원장이라면 정책연구원장이니까 그래도 뭐 바이오 헬스 산업을 혁신을 하자 하면 뭐 가서 기념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 이 문제는 다음 것 같아요.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을 공약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할 수도 있죠. 바이오 클러스터라는 게 뭐 제약 바이오 산업을 양성하고 의료 허브를 만들고 하는 거, 뭐 비판 지점은 있지만 뭐 공약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핵심은 이거죠. 이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을 공약했는데, 요게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이 공공의료 체제 지원이라고 했다는 거죠.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냐면,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하고 공공의료 체제 지원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제가 좀 이렇게 좀 연결하기가 좀 그런데, 각각은, 각각은 공약을 할 수는 있어요.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 국회의원이 뭐 출마하면서 그럴 수도 있죠.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도 그럴 수도 있고, 공공의료 체제를 지원하겠다. 이것도 할 수 있죠. 근데 이거 두 개를 연결하는 건 조금 애매하지 않나, 힘들지 않나 싶은데, 요렇게 공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이분이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이 뭔지를 모르거나, 공공의료 체제 지원이 뭔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둘 다가 뭔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이 둘 다를 잘 아는데 그냥 우기고 있거나 하겠죠. 어쨌든 간에 요거는 이제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 바이오 헬스 산업이라고 하면 보건의료 쪽에서 보기에는 이게 의료 산업화 정책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래서 계속 내려오는 의료 산업화 정책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공의료 정책은 아닌 거죠. 의료 산업화 정책이 곧 공공의료 정책이라 하고 이렇게 맞을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같은 정책일 수는 없죠. 지원하는 정책이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의료 산업화 정책도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하지만 의료 산업화 정책이 뭐 우리나라 장래 먹거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주장은 할 수는 있는데 그게 곧 공공의료 정책이다 하는 거는 이거는 뭔가 양쪽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우기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상의료 본부가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죠.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무엇을 할 건지 분명히 밝혀야 된다. 바이오 헬스 산업을 지원할 건지, 그래서 의료 산업화를 계속 추진하고 강력히 할 건지, 아니면 이 코로나 때문에 되게 그 필요성이 제시된 공호를 확충할 것인지, 좀 뭔가 이렇게 뭘 할 건지를 밝혀야 되는데, 요 개념이 잘 없는 없는 의원 아니냐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비판 요지인 거죠. 이거는 뭐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김민석 의원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문제다. 김민석 의원을 보건복지위원장에 선출한 더불어민주당도 의료산업화 지원이라는 이거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 의료산업화 지원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도 문제고 그런 김민석 의원을 보건복지위원장에 선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문제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너네들도 말로만 공공의료 하더니 의료산업화 지원하는 게 너네의 핵심 정책 방향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게 그냥 말로만 이렇게 그냥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 의사 파업할 때 보니까 의사 파업한 게 뭐 공공의대 만들어서 공공의료 인력을 만든다 막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보면 별 그런 구체적인 정책도 안 하고 그냥 뜬금없이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겠다라고 발표해가지고 의사들이 막 파업하고 하니까 또 금방 물러나요. 금방 물러나가지고 원점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그냥 양보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찬찬히 살펴보니까 말로는 공공의료 확충한다고 많이 얘기를 해왔는데 내년 예산에 공공병원 확충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거 진짜인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공공병원 확충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등 공공의료 확충은 아예 정책 목에서 지원을 버린 듯하다. 그러니까 김민석 위원장도 문제고 김민석 위원장을 임명하는 더불어민주당도 문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게 서울신문 9월 2일자 기사인데 원래 이제 예산안 마련하면 상반기부터 막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기국회 때 통과가 돼야 되니까 9월 달쯤 해가지고 이제 재경부 장관 나와가지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그때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정부 공공의료 강화한다더니 내년 공공병원 건립 예산은 0이다.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있던 이 지역 거점 병원 강화하는 예산만 조금 이게 증액하고 실제 새로 병원 신청하는 지역에 이제 되게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필요성이 제기되어 있잖아요. 지역에 민간 병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그나마 방역이 잘 되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하려면 이게 공공의료 강화하고 공공병원 진짜 많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데 요거 새로 만드는 예산은 제로라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공공의료기관이 되게 많으면 야, 어느 정도 확충만 하고 잘 운영하면 되겠다 하겠지만 이거 이제 그 신문에 난 도표예요. 표를 보면 이건 유명한 거죠. 보건의료 쪽에 있는 사람들 보면 공공의료 병상수 비중, 그러니까 공공의료 비중을 하는 건 뭐 예산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지표가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수입니다. 병상수. 이 전체 병상 중에 몇 퍼센트가 공공의료 병상이냐 하는 건데 이거 보면 우리나라가 10.2%예요. 10.2%. OECD 평균은 몇이냐? 71.4%. 그리고 뭐 의료 민영화의 천국이다 어쩌고 막 하고 공공병원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의료 민영화의 천국이고 그리고 뭐 병원비 엄청 비싸다고 하는 미국도 보면 22%에 달해요 공공병원이. 그러니까 미국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압도적으로 꼴등이에요. 그런데 새로 공공병원 만든 예산이 0이다. 공공의료 확충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올해 그냥 코로나 겪으면서 그게 되게 필요하다고 해놓고 공공병원 건립 예산이 0이라는 거죠. 비판받을 만하네. 그래서 자세히 뜯어보면 정부의 2021년 예산안을 보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지역 거점 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이 꼴랑 73억 증액됐다는 거죠. 공공성 강화에 이제 방점을 두겠다고 해놓고 73억 늘린 거예요. 73억. 새로 병원 짓는 거는 한 푼도 없고 기존에 있던 병원에 공공성 강화하는 예산이 73억 증액된 게 다라는 거죠. 이거 비판받을 만하죠. 이게 뭐 바이오 헬스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에 7,912억 원이 배정됐는데 그것에 반해서 공공성 강화하는데 73억. 7,912억 원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연구개발 예산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공공성 강화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딴 데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나 있는 상황에서 73억밖에 안 된다는 거죠. 말로는 공공의료 확충하고 공공의대도 만들고 난리가 나서 그냥 파업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 정부가 예산 편성한 거는 73억 증액한 게 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비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비판 지점 한 게 뭐냐면 이게 의원도 문제고 김민석 위원장도 문제고 의료산업화 정책을 계속 지원하면서 또 공공의료 예산도 확충하지 않는 민주당도 문제고 정부도 문제인데 또 하나는 영리병원 법안까지 만들었다고 해요. 요새 분위기 안 좋은데 이 영리병원 법안은 계속해서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도 계속 추진하고 박근혜 정부 때 추진했는데 국민들이 반대가 굉장히 많은 법안이잖아요. 그런데 더더구나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는 요즘에 영리병원 법안을 발의를 했다고 해요.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강선우 의원이 사실은 저희 강선우 의원 처음 들었어요. 강선우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그래요.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뭐냐면 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에요. 참 한참 걸렸는데 이게 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게 이제 영리병원 법안이라고 비판하는 그 법안인데 이게 뭔가 이게 뭐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 무슨 상관이냐고 봤는데 보니까 이거예요. 이제 정리를 하면 뭐냐면 연구중심병원이 있어. 연구중심병원이 있으면 그 병원이 의료기술협력단을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의료기술협력단은 지주회사 의료기술 지주회사, 그러니까 회사를 차려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 보면 회사를 만들면 이 연구중심병원이 자회사를 만드는 거죠. 회사를 만들면 누가 와서 투자하고 같이 회사를 키워서 사업한 다음에 그 수익이 나서 가져가고 이렇게 되면 이게 영리병원 아닌가? 영리병원은 여러 형태로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나왔던 그 형태 아닌가 싶어요. 연구중심병원이 자회사 만들고 사람들 투자하고 거기에서 배당받고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연구중심병원을 되게 엄격하게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 이 연구중심병원이 어디가 연구중심병원인지 하고 찾아봤는데 이것도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유 우리나라 병원 다 들어가 있어요. 큰 병원들 보니까 서울대학병원, 삼성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거의 빅4 병원이라고 하죠. 큰 병원 다 들어가 있고 아주대학병원 고대병원, 고려대학교는 2개나 들어가 있네. 2개 들어가 있고. 경북대병원, 분당차병원, 가천대 길병원, 아주대학병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우리나라 병원들은 다 연구중심 병원이니까 자회사 만들고 거기에서 투자받아서 회사 운영해서 물론 이제 법을 만들면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거 영리병원 법안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는데 그건 법안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판할 만하죠. 그래서 요 기사 보면 신임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개인에 대한 좀 애매하긴 하죠.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이 그 위원장 개인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민주당이 공공의료 확충한다고 하는데 말뿐이 의사법까지 막 이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뭐 의지도 좀 없는 것 같고 의심스러워요. 그런데다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의지가 의심스러운 데다가 영리회사 설립법까지 발의를 했으니까 이건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 정책 방향이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고 똑같이 의료 산업화 지원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닌가 하고 맹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기사를 찬찬히 뜯어보니까 저도 맹비난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묻히고 지나쳤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맹비난합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 첫 번째 시간으로 무상본부의 신임 보건복지위원장 선출 우려 하는 기사를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